까체리나가 찾아가 달라고 부탁한 곳은 오제르나야 거리였는데 사실은 큰형 드미트리도 오제르나야에서 멀지 않은 뒷골목에 살고 있었다. 알료샤는 태역 대요의 집에 가기 전에 우선 형한테 들려봐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어쩐지 형을 만나지는 못하리라는 예감이 들었다. 어쩌면 형은 일부러 자기를 피하려 들는지 모른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더라도 형을 찾아낼 필요가 있었다. 시간은 자꾸만 지나간다. 더욱이 임종이 가까운 장로에 대한 생각은 수도원을 나섰을 때부터 한시도 그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다. 까체리나의 부탁과 관련하여 무척 그의 흥미를 끄는 일이 한 가지 있었다. 그것은 대위의 아들인 조그마한 국민학교 학생이 엉엉 울면서 자기 아버지 옆을 뛰어다녔다는 얘기였다. 까체리나로부터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알로샤의 머리에는 어떤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그것은 아까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했다는 거냐? 고 따져 물었을 때 자기의 손가락을 깨문 아이가 바로 그 대위의 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다. 알료샤는 어째서인지도 자기도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그의 틀림없다는 확신을 가졌다. 이렇게 딴 생각에 정신이 팔려 있노라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래서 그는 방금 자기가 저지른 잘못만을 뉘우치며 자신을 괴롭히고 있을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일만 잘하면 그만이라고 스스로 마음을 위로했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니 훨씬 기운이 났다. 드미트리 형이 사는 뒷길로 접어들었을 때 그는 시장길을 느껴 아까 아버지에게서 얻어온 빵을 호주머니에서 꺼내 먹으며 걸어갔다. 그러는 동안에 그의 몸도 원기를 회복했다. 드미트리는 집에 없었다. 그 집 사람들, 즉 늙은 목수 부부와 그 아들은 이상한 눈초리로 알료샤를 훑어보았다. 벌써 사흘째나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혹시 어디로 가버리셨는지도 모르겠군요. 노인은 알료샤가 캐묻는 말에 이렇게 대답했다. 알료샤는 노인이 미리 지시받은 대로 대답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럼 그루셴카에게 가 있는 게 아닐까요? 아니면 또 포만의 집에 숨어 있는지도 모르겠군요. 하고 알료샤는 일부러 허물없는 태도로 솔직하게 물어보았다. 그러자 이 집 사람들은 모두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불안한 얼굴로 묵묵히 그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러고 보니 모두들 형님을 사랑하여 형님 편을 들어주고 있는 모양이군 하고 알료샤는 생각했다. 어쨌든 그건 반가운 일이야. 마침내 그는 오제르나야에 있는 깔무이 꼬반의 집을 찾아냈다. 그것은 한 길 쪽으로 창문이 3개밖에 없는 다 쓰러져가는 낡아 빠진 오막살이 집이었다. 집 앞에는 지저분한 마당이 있고 그 가운데 암소 한 마리가 홀로 서 있었다. 현관으로 들어가서 왼쪽으로는 주인 노파와 딸이 함께 살고 있었다. 딸 역시 이미 할머니가 다 된 여자였는데 둘 다 기머거리 같았다. 태역대위에 대해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물었더니 그때서야 그중 하나가 자기네 새방에 든 사람을 찾는가 보다고 눈치를 채고 현관 맞은편에 있는 초라한 문을 가리켜 주었다. 대인의 새방은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의 오막살이였다. 알료샤는 문을 열려고 새로 된 손잡이에 손을 대려다가 문 안쪽이 이상할 리만큼 고요한데 흠칫 놀랐다. 그는 까체리나의 말을 통해서 대위가 처자를 거느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모두들 자고 있나? 아니면 내가 온 기척을 알고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앉아있는 것인지도 모르지. 하여간 우선 문을 두드리는 게 좋겠군. 이렇게 생각하고 그는 문을 두드렸다. 한참 만에야 안에서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다.
10초가량은 실이 걸렸을 것이다. 그 누구요? 누군가의 몹시 화난 듯한 고함 소리가 울려 나왔다. 알료샤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가 들어간 오막살이는 제법 넓기는 했지만 너저분한 가재 도구며 사람들로 뒤죽박죽이 되어 있었다. 왼쪽으로 커다란 러시아식 배지가가 있고 그 배지가에서 왼쪽 창문까지 방안을 가로질러 빨랫줄이 매여 있는데 빨랫줄에는 갖가지 누더기가 걸려 있었다. 왼쪽과 오른쪽 벽 위에는 털실로 짜서 만든 담요로 덮인 침대가 하나씩 놓여 있었다. 왼쪽 침대에는 옥양목 베개가 4개 크기에 따라 가지런히 쌓여 있었으나 오른쪽 침대에는 아주 조그만 베개가 1개 보일 뿐이었다. 그리고 맞은편 구석에는 역시 엇비섯이 메어놓은 줄에 커튼인지 호디불인지 분간 못할 물건을 드리워 칸막이를 해 놓았다. 이 칸막이 뒤에는 역시 한쪽 옆으로 벤치에 의자를 맞붙여 만든 침대가 하나 눈에 띄었다. 아무 칠도 하지 않아 볼품없는 네모난 목재 식탁은 원래 맞은편 구석에 있던 것을 가운데 창문 옆으로 옮겨 놓은 것 같았다. 곰팡이가 낀 것처럼 푸르스름한 유리를 넉 장씩 넣은 창문은 셋 다 뿌옇게 흐려 있는 데다가 꽉 닫혀 있어서 방 안은 숨이 막힐 듯 했고 어두침침했다.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달걀 부침이 들어있는 프라이팬이며 먹다 만 빵 조각 따위가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으며 아직도 몇 방울 남은 지상의 행복 보드카 병까지 놓여 있었다. 왼쪽 침대 옆에 놓인 의자에는 퍼플린 옷을 입은 어딘지 품이 있어 보이는 부인이 앉아 있었는데 그 얼굴은 몹시 여이고 낯빛은 누르스름했다. 푹 꺼져 들어간 두 볼은 그녀가 병자라는 것을 첫눈에 말해주고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강하게 알료샤에게 충격을 준 것은 이 가련한 부인의 시선, 무언가를 묻고 싶어하는 것 같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터무니없이 거만해 보이는 그 시선이었다. 그러나 부인은 알료샤가 이 집 주인과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자기 쪽에서는 입을 떼려 하지 않고 여전히 의욕에 찬 거만한 표정이 어린 커다란 갈색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고만 있었다. 이 부인과 나란히 왼쪽 창가에 갈색 머리털에 얼굴이 좀 못생긴 젊은 처녀가 하나 서 있었는데 초라해 보이기는 했으나 제법 깨끗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방 안에 들어온 알료샤를 경계하는 듯한 눈초리로 훑어보았다. 오른쪽에는 역시 침대 옆에 또 하나의 여자가 앉아 있었다. 이 여자 또한 2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처녀였지만 얼른 보기에도 가엾은 병신 같았다. 후에 알료샤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 처녀는 곱사 등이에다가 다리마저 못쓰는 안전뱅이라는 것이었다. 그녀의 쌍지팡이는 방 한쪽 구석 침대와 벽 사이에 놓여 있었다. 이 가엾은 처녀의 유난히 아름답고 유순한 눈은 침착하고도 상냥한 표정을 띠고 알료샤를 바라보고 있었다. 식탁 앞에는 46가량 된 남자가 앉아서 달걀 부침을 먹고 있었다. 키는 그리 크지 않고 여윈 약한 체격의 사내였는데 머리털은 붉으스름하고 숱이 적은 턱수염 역시 붉으스름한 빛이었으나 그것은 흡사한 물에 젖은 팥뿌리를 연상시켰다. 나중에 생각난 일이지만 이 팥뿌리란 말이 무엇 때문인지 그를 보자마자 알료샤의 머리에 퍼뜩 떠올랐던 것이다. 방 안에는 이 사람 이외엔 남자가 없는 것으로 보아 지금 그 누구요 하고 소리를 지른 것은 바로 이 사람이었음이 분명했다. 그러나 알료샤가 방 안에 들어서자 그는 앉았던 자리에서 후다닥 뛰어 일어나 구멍이 숭숭 뚫린 냅킨으로 황급히 입술을 닦으면서 알료샤 앞으로 달려나왔다. 수도사가 동양을 하러 왔나 본데
번지수를 잘못 알고 찾아왔군요. 왼쪽 구석에 서 있던 처녀가 커다란 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알료샤에게로 달려나온 남자는 그녀 쪽으로 획 돌아보며 이상스레 흥분된 떨리는 음성으로 대꾸했다. 아니야, 바르바라 니콜라예브나, 그건 내가 잘못 생각했다. 그러면 제가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만 하며 그는 다시 알료샤한테 몸을 돌렸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누추한 곳에 오셨는지요? 알료샤는 주의 깊게 상대방을 바라보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